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이 한 주 동안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비엠이 장중에 올라갈 때 그 흐름을 떠올려 보시면, 만약에 보신 분이 있다면 그 흐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왜 수급이 중요한지를 한 방에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인들이 이 매수를 할 때 개인들이 사고 팔듯이 이렇게 특정 종목을 띄워놓고 이걸 샀다가 팔았다 뭐 매수 걸어놨다 이렇게 안 합니다. 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해서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데, 만약에 뭐 100억 원이면 100억 원을 걸어놓고 어떤 종목의 비중을 얼마만큼 뭐 매수해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걸어놓으면 그 호가창에 걸려있는 매물을 그냥 그 액수만큼 통째로 쫙 잡아먹으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제처럼 뭐 진짜 엄청난 액수가 들어왔을 경우, 뭐 개인이나 또는 뭐 소수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호가창에 걸려놓은 매물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뭐 3%, 5%를 그냥 뭐 몇 분, 1분 안에 그냥 막 올리는 그런 진짜 엄청난 그 흐름이 연출이 되거든요. 이제 이게 하루 또 일주일 이렇게 쌓이면 바로 순매도량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그거를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참고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 어제 장중에 그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10시, 오전 장 초반에는 조금 매도하다가 장중에 올리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그거를 체크하기는 좀 어렵고, 그 종목을 띄워놓고 뭐 분봉이라든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다 보면 갑자기 어, 양봉이 나오면서, 분봉상 양봉이 나오면서 흐름이 바뀌는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호가창을 딱 들어가 보면은 정말 엄청난 매수 호가가, 이제 매도 호가를 막 잡아먹는, 매도 매물을 잡아먹는 그 호가창에서의 급, 어떤 급반등이 그냥 너무 재미있게 보여요. 그게 흥미롭게. 그래서 그런 수급을 좀 이해하고 수급을 자꾸 보자고 하는 이유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한 주 단위로 이렇게 수급을 보면은 그 한 주 동안의 어떤 흐름, 우리 시장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좀 알기가 쉽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뭐 첫 번째는 우리 시장에서의 이제 그 한 주 동안 유행했던 종목들, 산업, 이런 것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 흐름을, 이동을 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잘 가지 못한다는 거를 우리가 계속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 어떤 종목들을 파는지, 개인들이 팔면 세력이 샀다는 거고, 세력이 사는 종목들 중에는 또 매집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이건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는데 주가가 못 갔네, 그러면 이거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힌트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아이디어의 문제인데, 결국에 그런 재료가 있어야만 그런 아이디어도 떠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실하게 일단 재료를 좀 챙기고 재료를 모으고 그렇게 그 하는 게 일단은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이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우리 그 시장 전체에서
외국인들과 기관, 그리고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은 대체로 이제 좀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거든요. 수월하거든요. 금융 투자는 조금 단기 투자에 좀 적합하고요. 연기금은 좀 중장기 투자에 좀 더 적합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면 좀 빠지거나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이 팔면 지금 오르거나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뭐 가정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계속 확인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해서, 그 개인 투자자들까지 이렇게 내 주체 시장에 이제 내 주체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는지 이거를 좀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이제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계속 흐름이 안 좋은데, 그 흐름이 좋지 않은 것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게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1조 2천억 원어치나 팔았는데요. 와, 삼성전자는 결국은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갖고 1조 거의 7천억 원어치를 팔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채우겠지만,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단연코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뭐 탑픽, 원톱으로 지금 우리 장세를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반도체가 돌아오기 전에는 지수가 잘 가긴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있기 때문에. 역시 SK 하이닉스도 많이 팔았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이렇게 이제 많이 던졌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가 좋지 않은 거고, 우리 지수가 눌리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HMM, 또 카카오뱅크,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아모레퍼시픽, LG전자, 기아, 네이버, DB하이텍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요. 일단은 네이버 같은 지금 이 플랫폼도 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았고요. 여기서 좀 흥미롭게 봐야 하는 게, 이제 LG전자 같은 종목은 저점을 확 깨고 내려가더니 결국은 어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제 7,500원, 6%대 상승이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실 뭐 3월 30일 이후에 그 처음으로 산 건데, 3월 30일에도 뭐 5천주, 8천주 이렇게밖에 안 사서, 사실상 3월 중순 이후에 근 한 20일 만에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LG전자가 11만 2천 원까지 빠졌다가 12만 원대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 LG전자야말로 지금 많이 올라서 에이 놓쳤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는 그런,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이고 또 이동평균선 이제 한계 회복했을 뿐. 그래서 저도 계속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다가 어제 그제는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 집중하느라고 LG전자를 보면서도 뭐 살 수가 없었는데, 조금 사볼까 싶기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놓쳤다고 봐야죠.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와서 그런데, 실적주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많이 산 종목, 외국인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SK텔레콤이었고요. 뭐 최근에 통신주들 너무 좋아요. 지금 KT도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에 이름을 올렸는데, 통신주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들 리포트 보면은 워낙 좋은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고, 전망도 굉장히 좋고 그렇고요. 또 대한항공을 지금 많이 샀어요. 지난주 초반에는 미국의 항공주들이 좋았다가 후반에는 항공주들이 좀 빠졌는데요. 일단 리오프닝과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행, 뭐 그다음에 항공 화물과
여객의 동시 수요 충족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고, 리오프닝의 가장 큰 수혜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주가는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 대한항공도 저점 부분에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를 그 다음으로 샀고요. S-오일, 또 LG화학, 포스코케미칼까지가 지금 2차 전지들을 많이 샀죠. 그러니까 통신과 2차 전지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그죠? 특징이. 그리고 현대중공업, 우리금융지주, KB금융, 펜오션, 크래프톤 게임주가 들어가 있지만 게임주는 지난주에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2차 그러니까 통신, 2차 전지, 금융 요 정도로 볼 수 있고 조선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조선해운 그죠? 조선해운 네, 그 정도로 특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 2차 전지, 금융 정도로. 자, 그리고 기관을 보니까 역시 삼성전자 4,866억 거의 5천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네이버, SK하이닉스, 카카오까지. 기관의 경우는 반도체와 플랫폼을 가장 많이 던졌다. 삼성전기도 이제 던졌고, 그 다음에 KB금융, 또 SK이노베이션, 하이브, 하나금융지주, DB하이텍, GS건설 기관이 던졌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차트상 가장 좋았는데 하나금융지주를 샀더니 주가가 썩 좋지 않아서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이 매도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DB하이텍과 GS건설까지 이제 많이 팔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기관이. 그리고 기아, SKC,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SK, 일진머티리얼즈, 삼양식품, 코스모신소재, 롯데렌탈, CJ제일제당을 기관이 많이 샀는데 기관이 산 종목들 보시면 지금 일단 2차 전지가 가운데 가득 껴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아 정도가 지금 자동차주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기관은 2차 전지에 집중했다. 코스피 2차 전지주들을 이렇게 많이 매수한 거 오랜만에 보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연기금 보니까 역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고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으로 많이 팔았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여기까지 보면은 지난주에 반도체와 플랫폼을 가장 많이 팔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SK이노베이션,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하나금융지주, GS건설, 포스코홀딩스, DLENC, KG동부제철, HMM을 지난주에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많이 판 종목들 다 하나같이 너무 좋은 종목들이에요. 근데 고개가 또 끄덕끄덕해지는 게 최근 흐름을 보면은 흐름이 너무 약했는데 연기금 때문에 약해진 건지 약해져서 연기금이 팔았는지는 이제 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일단 이 종목들이 연기금이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흐름이 좋지 않을 걸로 전망하고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때 조심해야 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카카오 같은 종목은 10만원 아래까지 또 내려왔기 때문에 네이버도 마찬가지 30만원대 초반 이 정도면은 사실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더 빠지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LG에너지솔루션 가장 많이 샀습니다. 연기금이. 그리고 기아, 또 삼성 SDI, SKC,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호텔신라, 롯데렌탈, 효성첨단소재, 셀트리온, LG화학, 농심, CJ제일제당,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연기금 많이 샀고요. 역시 2차 전지가 많이 보이고 셀트리온이 일단 좀 반갑게 보이는데 연기금이 조금 사는 77억 원어치 샀는데 지금 워낙 거세게 매도가 나와서 연기금의 이 정도 매수 가지고 올리기가 쉽지 않죠. 그냥 하방을 좀 막아주는 정도라고 그런 느낌 정도고요. 좀 아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약세가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개인들 보니까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제일 많이 팔았고요.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 어제 뭐 판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 SDI, 기아, SK텔레콤, 대한항공, SKC, 크래프톤, 롯데렌탈, KTNG, 호텔신라, LG화학, 현대차 개인들이 판 걸 보면은 역시 2차전지, 자동차 요런 정도 지금 볼 때 이렇게 많이 팔았고요. 2차전지는 뭐 그렇다 치고 자동차는 지금 좀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특히 어, 자율주행 쪽으로 LG 이노텍이나 만도나 지금 LG 이노텍 개인들이 많이 샀고 지난주엔 좀 눌렸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LG 이노텍과 또 뭐 MC넥스 뭐 등등의 이 카메라 모듈하고 이제 만들고 만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부품이나 카메라 모듈 쪽의 그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그 기대 종목들이고 뭐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어떤 첨단 기능에 대한 그런 그 전 지구적인 고민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뭐 테슬라 같은 그런 종목을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일반 이렇게 뭐 지금 현대차라든가 지금 많이 17만 원, 17만 6,500원까지 이렇게 눌려 있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 지금 아까 효성 첨단 소재 같이 이렇게 수소 뭐 이런 이슈들과 엮여갖고 같이 갈 수도 있고 좀 완성차는 사실 반도체 못 가는 거랑 이유가 같은 거 아닙니까? 수급인데 그 반도체 수급이 좀 해소가 되는 순간에 완성차 자동차들도 잘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아직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덜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이 최근에 팔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니까 주가가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탄탄한 하방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역시 외국인 기관이 가장 많이 판 종목,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이렇게 가장 많이 샀고요. HMM, 카카오뱅크,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DB하이텍,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하이브까지를 일단은 그 가장 많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이제 이름을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종목들 투성이기는 하지만 시류를 잘 만나야 되는데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면 주가가 잘 갈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약간은 어느 일정 구간 동안은 좀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에코프로 BM이었는데요. 사실 에코프로 BM은 주 초반에는 좀 팔고 금요일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큰 수급이 들어온다고 보기가 어려웠는데 특히 목요일 날 엄청 팔았잖아요. 20만 주 넘게 팔았어요. 주가는 올라갔지만 외국인이 이제 금요일 날 매수가 딱 들어왔는데 7만 2천 주. 그럼 목요일 날 20만 주, 목요일 금요일 날 27만 주를 팔고 7만 주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아직 20만 주를 더 판 거잖아요. 일단 이 정도 이 정도 수급이라면은 그리고 가격대라면은 외국인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실제로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제가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말씀드렸던 금투가 일단 샀고요. 뭐 연기금 팔았지만 일단은 금투하고 외국인이 매수. 그러면 이거는 짧은 동안에는 아직도 주가 상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47만 원, 뭐 48만 원, 49만 원 이렇게 올라갔던 어제 하루에 거래량이 101만 주가 나왔기 때문에 터졌어요. 거래량이 좀 터졌고 일단 더 조금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50만 원, 50만 원 정도를 단기적으로는 일단 고점으로 보고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50만 주에서는 조금 덜자. 저도 좀 덜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SM을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일단 수익 실현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SM 이렇게 눌리면 매수해도 된다. 근데 그 하락할 때 매수하자고 말씀드린 적 없죠. 하락을 할 때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상승 반전할 때 사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펄어비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위메이드, 이 게임주들을 이제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국내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막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증권사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 아직까지 게임주를 조금 그런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밝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조금 그 게임 산업의 성장이나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덜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런 게 좀 아쉽지만, 하지만 성장성을 뭐 의심하거나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022년 4월에 가느냐, 뭐 5월까지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23년, 2025년, 뭐 2030년 이렇게 됐을 때 그 블록체인, 뭐 코인, 무슨 NFT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막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게임은 원래도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훨씬 수월하게 게임을 즐기면서 매매가 가능하고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장주가 위메이드고, 위메이드는 지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열렸던 세계 그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같은 데에서 탑티어 완전히 뭐 엄청난 그 회사들과 함께 그 최고 등급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해서 60부스를 꾸려서 이제 홍보를 많이 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위메이드의 성장성을 의심하는 건 뭐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잘 갈 거다. 지금은 꾸준히 그냥 미래 성장성을 의심하지 말고 매수를 좀 늘려서 평단가 낮추고 비중을 늘리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훗날을 도모하는 뭐 그런 전략으로 일단은 위메이드는 접근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젠도 많이 팔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매도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결국 6만 1,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6만 원 정도 바닥일까요? 결국은 외국인들 수급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에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에 대해서 회사가 좀 자꾸 그 발굴하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좀 이어져야 됐는데, 일단 1분기 실적 시즌 지나가고 제가 지난번 실적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 2분기 실적이 주목을 받을 때 한 5월 이후가 돼야만 이 주가가 좀 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리노공업도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요. 가장 많이 산 종목 LNF 이름 올렸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파인테크닉스, JYP 엔터테인먼트, LX 세미콘, 하이로닉, 천보, 스튜디오 드래곤, ISC, PSK, TSE, 나노 신소재, 아난티, LNC 바이오를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많이 샀는데요. 에코프로 BM을 덜고 LNF와 천보를 샀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 2차 전지주들이 다 많이 올랐고, 그때는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그리고 SM 팔았죠. JY 펜터를 담았고, 그래서 약간의 엔터주 안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LX 세미콘이나 ISC나 뭐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코스피, 아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팔아치우고 코스닥 쪽의 반도체는 또 담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약간의 좀 특징이 그렇게 보이고요. 기관은 Y젠터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천보를 지난주에 기관이 더는 바람에 이제 주가가 조금 에코프로 BM이나 LNF에 비해서 좀 못 갔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 팔았고, 이녹스 첨단 소재, CJ ENM, 셀트리온 헬스케어, KG 이니시스,
SM, 하나마이크론, 컴투솔딩스, 주성엔지니어링, JYP 엔터테인먼트, 에코프로 BM, PSK를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은 철저하게 엔터, 그 다음에 반도체, 2차전지 이렇게 지난주에 덜었는데 2차전지를 뭐 다 던 건 아니고요. 천보 에코프로 BM만 팔았고 옆에 보시면 순매수 지난주에 동화기업 엄청났죠. 종이목재 업종 계속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기관이 산 거예요. 동화기업이 가장 많이 샀고요. 동화기업을 그리고 LNF, 에코프로, BH, A스토리, 콜마 B&H, 시젠, 제이시스 메디칼. 야, 제이시스 메디칼 이제 어느새 또 만원 앞에까지 왔네요. 7,000원 초반, 6,000원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나요? 지금 의료기기들 너무너무 좋았죠. 클래시스,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뭐 등등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새 만원대 앞에까지 왔네요. 그리고 골프존 제가 지난번에 추천해드린 적 한번 있었잖아요. 골프존도 좀 최근에 흐름 좋고 안랩도 이제 또 기관이 사고 있네요. 한동안 외국인이 사더니 그 다음에 모두투어, 신흥 SEC, 휴젤, 이오테크닉스 휴젤 기관이 매수하면서 이제 많이 크게 올랐잖아요. 이게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기금 보니까 연기금은 휴재를 많이 팔았습니다. CJ ENM, 심텍, 카카오게임즈, 주성엔지니어링, YG 엔터테인먼트, 테스나, KG 이니시스, 유진테크, 에코프로, TNR 바이오팹, 비덴트, KH 바텍, 다날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 특징적인 게 CJ ENM이나 YG 엔터를 팔고 오른쪽 보시면 JYP 엔터나 스튜디오 드래곤을 샀다는 거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를 팔고 위메이드를 샀다는 거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제일 많이 산 종목 연기금이 LNF, 에코프로 BM, 천보까지 2차전지 코스닥 2차전지 빅3를 연기금이 미래를 보고 계속 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ST팜도 많이 샀고 콜마 B&H, 위메이드, JYP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드래곤, 레고캠바이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안랩, 네페사크, SM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뭐 엔터도 갈렸고 게임도 갈렸고 2차전지는 갈린 게 없이 뭐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개인 볼까요? 역시 제일 많이 판 종목이 LNF 그리고 동화기업 이 2차전지 지난주 굉장히 흐름 좋았던 두 종목을 팔았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을 많이 담았는데 금요일에는 또 팔았습니다. 그리고 BH 파인테크닉스, A스토리, 콜마 B&H, 나노신소재, 이렌텍, HFR, 제이시스 메디칼, 모두투어, 하이로닉, 이눅스 첨단 소재를 지난주에 개인이 많이 팔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비엠 제일 많이 샀고 YG엔터, KG 이니시스, SM, 심텍,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러비스, CJENM, 룽투코리아, 광림, 휴젤, HLB, 비덴트, 천보를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천보를 개인들이 담고 에코프로비엠은 주가가 터지던 어제는 팔았고 천보는 또 이제 좀 그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약간 상대적으로 좀 덜 갔죠. 근데 LNF 동화기업이 지난주에 흐름 진짜 좋았는데 동화기업이야말로 주 초반에 진짜 흐름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 엇갈렸는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금요일날 매매를 일단은 좀 뭐 관심 있게 봐야 되죠. 그리고 금요일날 주가 흐름도 봐야 되고 2차전지가 좀 더 갈까? 아니면 에코프로비엠이 일단 거의 9% 오르면서 금요일 시장을 이끌었다면 LNF 4% 올랐고 뭐 첨보도 전체적으로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일단 3%대 그죠? 3% 흐름이 나왔는데 좀 더 갈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 흐름이 일봉 차트만 딱 놓고 봤을 때 일단 천보는 목요일 음봉에서 양봉으로 이제 돌아섰지만 11선, 5일선에 눌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조금 더딜 것 같고요. LNF는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3월 15일 날 그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하던 그날이었던 것 같은데 LNF는 16만 5천 원대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24만 5천 원이니까
역시 50% 정도 수익을 이날 샀으면 50% 정도 수익을 낸 거고요. 거의 유사해요, 지금.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31만 4,500원 처음에 매수했을 때 그 가격대에서 49만 2,100원 고가 기준으로 49만 원대까지 가려면은 뭐 50%딱 끊으면은 15만 얼마, 16만 원이 채 안 되는 만큼 올라갔으면 50%인데 저가 대비 고가로 따졌을 때는 거의 뭐 60%예요, 수익이. 그쵸? 근데 종가로 했을 때 이제 한 50% 정도 수익이 이제 난 상태입니다. 저도 이제 거의 그 정도 수익이 났고요. 어, LNF와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비엠이 한번 갔으니까 또 이제 LNF 쪽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또 이제 분위기 보고 또 다시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첨보가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인데, 지금은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양극재가 둘이 이제 번갈아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2차 전지가 잘 갔는데 다음 주에도 좀 더 밀고 갈 가능성은 있는데, 많이 눌렸던 종목들,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팔았던 종목들, 특히 금요일날 많이 던졌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면 다음 주 초반에 어떤 시장 흐름을 잡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토요일인데 뭐 지난주 흐름이 워낙 좋아가지고 어, 뭐 가볍게 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